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업법 경기 서남 지역 지금 공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서남 지역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340부터 349? 예, 지금 이제 라이락 스님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서남 지역 전체를 포함하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300에서 399, 300에서 399, 399. 399. 예, 그래서 전체 몇 군데예요? 네, 군데. 100군데죠? 네. 우리가 300에서 399. 요 3자를 떼면은 0에서 99까지인 거죠. 네. 네, 0에서 99까지니까 결국에 100개의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장소가 가리키는 위치, 예, 행정적인 그런 그 위치를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3이 가리키면 경기 서남 지역이라고 했고, 여기가 3이 아니고 2가 되면 어디예요? 경기 북동, 네, 맞아요. 경기 북동 지역이 이제 그 지역에 해당이 되죠. 경기 북동.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그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800에서 300에서 800, 890. 800에서부터 899가 바로 대전, 충남이죠. 800에서 네, 여기 이제 100군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항상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중요한 것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99번, 99번까지 이렇게 100개.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번호를 가지고 장소를 기억하는. 그래서 번호를 여기서는 다른 말로 어, 해시태그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많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블로그는 좀 더 익숙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SNS인데, 어쨌든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올려진 글을 사람들이 검색하고 할 때, 찾을 때, 내가 올려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보고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 주석을 달아놓는데 그 주석이라는 게 이제 해시태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런, 아이고, 지금 모르겠네요. 이런 표시를 달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그 아주 유명한 맛집이다. 써지는 모르겠네요. 맛집 가서 뭘 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태그를 달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하다가 여기 뭐 어디 맛집 해갖고 이제 자기가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검색해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아줘요. 그 달아주는 그 앞에 이렇게 붙여주는 이 샵 표시가 해시태그라는 거를 뜻하고 실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래머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코딩화돼서 그 컴퓨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해놓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이제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이구나, 이걸 뭘 반복하려는 거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이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는 그 해시태그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다른 말로는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키워드. 그러니까 중심되는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게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게 결국에 이 샵 표시예요. 해시태그. 샵, 샵, 샵. 그 음악에서도 샵이 있죠. 음악에도 샵이 있고 샵은 좀 올리는 거죠. 그런데 내리는 게 또 있어요. 플랫, 다장조가 있고 사장조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올리는 거는 글쎄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약간 그 조금 경쾌하고 좀 즐거운 느낌 뭐 이렇다고 본다면 반대로 조금 그 서글프고 슬프고 아이고 이거 들어갔을까 네, 슬프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안쪽, 단조죠 단조.
여기 지금 써지나? 예, 예. 그래서 이 네. 샵과 반대로 이 플랫. 플랫,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호를 쓰잖아요. 높은 음자리표 옆에 이렇게 장조인지 단조인지 표시하는. 그때 이제 이 샵이 있는데 음악에서는 그렇게 쓰고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샵이라는 말을 이제 그러니까 해시태그 때문에 이렇게 쭉 얘기가 다른 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0에서부터 00에서부터 99까지 100개의 그런 그 기본 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해시태그라는 말을 쓰게 되고 우리가 그 100개의 해시태그만 알고 있어도 어떤 그 장소를 추측하기에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100개의 장소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디예요? 100개의 그 해시태그 중에서 수용시 340에서 349번까지 네,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여드듯이 40에서 49번이에요. 49번.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지역이 지금 경기 서남 지역이니까 앞에가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금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40번부터 349번까지 그 몇 개의 장소예요? 10개. 10개의 장소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번에서부터 49번까지 해시태그를 알고 그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장소를. 자, 그러면, 이제 40에서 49까지 대충 다 이제 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장소 하나하나씩 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지금 위에 저기 타이틀은 안 보여드리고 요거 있는데 고려 공턴이 강화 전쟁 박물관이 갑곶도인데 뭐 광성 뭐 이런 게 나는데 여기는 몇 번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자, 여기 지금 해시태그가 있어요. 달. 몇 영, 번째일까요? 요거만 보면은 여기 보니까 금메달이 나오고 영희가 있고 김영삼 대통령이 있고 활동하면도 있고 여기 몇 번째일까요? 300에서 309. 몇 번이요? 300에서 309. 그쵸. 300에서 309번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강화도.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옮겨보면 강화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이 300에서부터 309번까지 10군데 지역을 우리가 경기 서남 지역 할 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곳이에요. 여기 이제 10군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포시에 해당되는 10군데를 본 거예요. 10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20번 때 인천시에 해당되는 10군데, 인천시에서도 유명한 여기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착륙할 수 있고 굉장히 넓은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월미도, 인천공항. 응? 인천, 인천국제공항.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월미도, 아니, 지금 해시태그를 잘 생각하세요. 비행기가 네. 착륙하고 뜨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월미도, 인천대공원. 그렇죠. 영종도. 인천대공원이죠. 여기 지금 비행기 이륙이라고 나오죠. 아, 여기 몇 번이에요, 그러면? 326번. 326번, 300? 26번. 그렇죠. 26번. 326번이에요. 인천이 유명한 것이 이제 그 교통이 땅으로도 또 바다로도 또 하늘로도 참 다 발달된 곳이 인천이에요. 참 특이한 그런 그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하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가득해갖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인천공항. 인천공항 얘기하셨죠? 예, 인천공항이 물론 그 비행기가 뜨고, 뭐, 하는 그런 국제공항이에요. 굉장히 큰, 정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공항으로 우리가, 인천공항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인천공항은 실제 몇 번이에요? 320번. 320번. 네, 우리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320번이에요. 이용자가 해외 공연 가려고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났다. 이렇게 여기를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은 320번인데, 인천에는 공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공원으로 우리가 두 가지 공원을 배웠거든요. 여기, 인천 대구군청이 인천대공원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자유공원하고. 하나, 자유공원. 자유공원. 자유공원 하면 누굴 생각해요?
메가더 장군. 예, 맞아요. 메가더 장군. 여기 메가더 장군 동상이 이렇게, 여기 지금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여기가 바로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건 또 뭐예요? 인천 우리나라 전쟁이, 6.25가 터져서 우리가 중공군하고 북한한테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낙동강. 예, 낙동강 하류까지 막 패전해가지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뭐랄까, 지면 이제 다시는 우리가 저기 할 수 없는데,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이 기습작전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이 이제 다시 수복되는 그런 그 일을 겪어서 이제 지금의 38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렇게 된 곳이 여기 인천 상륙작전 그거를 기념해서 여기에 메가더 장군 동상까지 세웠는데 여기 이렇게 메가더 장군 동상을 세우면서 그 공원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자유공원이라고 네, 했죠. 맞아요. 우리가 자유진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공원을 세웠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메가더 장군 동상도 세우고 자, 자유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유. 이거 자유다라고 할 때 어,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이거예요. 리버티. 그런데 또 자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자유라는 말로 그들이 번역하지 않는데 무료다. 프리. 프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값이 없다. 공짜다 할 때도 이거 하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리버티가 더 이제 그 자유진영 할 때 나타내는 그것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자유공원은 리버티 파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만약에 인천 자유공원에 대해서 외국인한테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리버티 파크라고 하면 좋겠어요. 만약 프리 파크라고 하면 좀 그 의미가 조금은 안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천에 이제 공원이 자유공원도 있고 또 어떤 공원이 있다고요? 대공원도 인천 있고. 인천 대공원 대공원. 굉장히 커요. 아주 막 크기가 커갖고 이 공원 광장이 너무너무 넓어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 착륙하고. 착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진 공원이에요. 예, 그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조그만 그림이지만 그림만 봐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340번대란 말이에요. 340번대니까 340번부터 49번까지. 49번까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하나씩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340번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천여 뱃사공. 그러니까 처녀 뱃사공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이제 처녀 뱃사공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요도 있고 그래서 또 용어도 있어서 이제 뱃사공이라는 그 용어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뱃사공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영흥도 에너지파크. 예, 영흥도 에너지파크라고 했어요. 영흥도 에너지파크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에너지파크가?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예, 영흥도 이제 이 서해하고 서해 섬하고 시흥시는 섬이 많아요. 그 서해안에 섬이 여기 5개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딱 나오는 게 영흥도예요. 이게 인천에서 이 영흥도까지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출퇴근을 할 때 뭐로 출퇴근해요? 예. 배를 타고 예, 맞아요. 사공이 저는 그 배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실제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파크는 화력 발전이 어떻게 되고 발전의 역할이며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해놓은 조성해놓은 말하자면 박물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가서 이제 에너지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하는 것들을 견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춰놓은 곳이에요. 굉장히 큰 그런 그 조성을 해놓은 곳이거든요. 영흥도 에너지파크. 이게 또, 이 흥자를 생각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막 뭔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라는 것도 이제 그런 힘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파크, 영흥도 에너지파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1번을 이제 갈 차례인데 41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미사일. 이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양평도 예, 한창원. 연평도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북한군하고 우리나라 그 해군하고 거기서 격전이 일어났어요. 접전이. 그 전쟁이 북지전이에요. 그 부분적으로 일어난. 그래서 이쪽 그 서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북지전이 잘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늘
여러 가지 긴장하면서 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경 그 부분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주둔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도발에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지키고 하는데 연평도에서 이제 해전이 일어난 거예요. 연평 해전이. 뭐가 떨어져서? 미사일이 미사일이 떨어져서 미사일이 떨어져서. 실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연평 해전이 일어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상자도 있고 했었던 곳인데 연평도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평도는 몇 번이라고요? 341번. 네, 341번이에요. 그래서 연평 해전으로 유명한데 우리는 또 뭘로 잘 알고 있어요? 연평도 연평도 조기가 많이 잡힌다고. 예, 조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형성되는 장이 서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파시. 파시라고 했죠, 파시. 예. 파가 이제 물결 파자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조기가 많이 그 잡히는 때, 그래갖고 일시적인 그런 그 장이 조성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시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연평도는 이제 조기가 아주 많이 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기보다 뭐가 많이 잡힌다고 그래요? 개가 많이 잡힌다고 그래요. 조기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아마 이것도 어떤 환경적인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평도 조기하면 굉장히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 뭐랄까 소득원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그러니까 조기가 안 잡히고 오히려 개가 더 많이 잡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시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 바다에서 성어기 때 일시적으로 장이 이렇게 조성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싸이가 와서 공연한 곳이 있어요. 백령도 해변, 네, 백령도. 여기 백령도 해병대, 백령도를 지키는 여기도 이제 역시 해군들이 해군 또 해병대 이런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제 그 북한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바다에 서해 바다에 북한 말고 또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그죠, 중국이죠.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바다에 와가지고 막 물고기를 막 잡아가요. 막 우리나라 해역과 중국 해역과 이제 그 바다에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한 그런 지역 또는 심지어는 우리나라 지역인데도 들어와갖고 물고기를 막 싹 잡아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국 어선들을 막 몰아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여기도 역시 군인들이 주둔하고 그 경비를 쳐요. 그때 그 경비 쓰는 그 군인이 누구라고요? 쌀, 해병대. 해변대.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참 바다에서 그 나라를 지키느라고 우리나라 수역을 지키느라고 수고하는 해병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가 와요? 쌀이가 싸이가 공연을 온 거예요. 싸이 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강력한 그런 그 파워풀한 그런 그 가수잖아요. 뭐,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유튜브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 진짜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던 그런 가수예요. 그래서 이 싸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연상하면, 우리 군인 중에, 육해 공군 중에 어울린다 하면은 저는 그 해병대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싸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인식으로 생각할 때 좀 그런 강하고 좀 그런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해병대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쌀이야. 싸이가 여기서 뭐랄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위로 공연을.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을 가야 되겠어요. 43번은 어딜까요? 덕적도예요. 바다 낚시로 유명한 덕적도예요. 여긴 누가 왔을까요? 제주 사삼사태 유족들이요. 사삼사태 유족들이 제주도도 섬이니까 뭐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겠지만 어, 어쨌든 그 제주 사삼사태 유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 뭐랄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굉장한 그런 그 뭐랄까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었다 볼 수도 있고 또 비판적인 견해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또 판단하는 쪽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그 이념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여튼 제주 4.3 사태는 우리 그 민주 그런 그 뭐랄까 역사에서 이렇게 그 기록되고 있어요. 제주 4.3 사태 뭐 광주 5.18 뭐 또 뭘까 있나 북마항쟁 60년 북마항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뭐랄까 우리 역사 때문에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제주 4.3 사태 유족들이 여기 있는 이 섬의 이름만 따져가지고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냐 덕을 많이
쌓았던 그런 유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덕적도에 와서 바다 낚시를 즐기고 하는 거죠. 제주 4.3 사태 유적들이. 이분들이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덕을 많이 쌓았어요. 덕적도. 그래서 이곳에 그 제주 4.3 사태 유적들이 왔어요. 서울에서는 어디를 갔을까요? 서울에서는 국립현충원. 예, 국립현충원에 4.3 사태 유적들이. 국립현충원은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4.3 사태 유적들이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안장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 모르겠죠. 있을 수, 대개는 뭐 국립현충원까지 안 가고 다른 곳에 또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국립현충원에 묻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정말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그 유공자, 뭐 이런 그 분들이 묻혀야 되는데, 이제 더러 이제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묻히지 말아야 될 분인데 묻혔다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시시비비가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그러죠. 어쨌든, 강남에서는 그 43번에 국립현충원이 있어요. 국립현충원이 있는 거기는 서울의 무슨 구예요? 동작구. 동작구. 예, 동작구예요. 동작구.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가 국립현충원은 43번이에요. 그러면 143번은 어디예요? 180번? 143번은 우선 김구 선생 기념관이에요. 예, 예, 맞아요. 김구 선생 기념관 또 효창공원, 효창공원 숙명여대도 있고 거기에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숙명여대. 예, 숙명여대. 맞아요. 숲대 숙명여대도 있어요. 거기가 143번이에요. 무슨 구예요? 용산구예요. 용산구. 용산구예요. 용산구. 저는 용산구하고 동작구하고 같은 이제 40번 때 해시태그를 갔는데 그 지역으로 나눌 때, 동작구는 강남에 해당이 되고 용산구는 강북에 해당되는데,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자꾸 용산구가 어디에 느낌이 나냐면 강남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착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용산구는 강남과 강북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한국. 강북 지역이죠, 강북. 자, 용산구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이죠, 현재는. 자, 대통령실이 오기 전에는 뭐, 어디가 유명했을까요? 한국? 군부대. 미국 무대가 있고, 또, 이태원? 우리, 그쵸, 이태원. 이태원.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도 유명하고, 맞아요.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배웠던 거는 세계 음식거리하고 음식거리. 베트남 거리 해서, 베트남 거리도 있고, 거기에 이제, 베트남 거리는 몇 번일까요? 148번이에요. 예, 어떻게 기억했어요? 파리. 사파리? 예, 베트남 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막 돌아다녀요. 파리. 사파리. 우리 아프리카 밀림이라든지 이렇게 막 특별히 어떤 조성되지 않은 그런 곳에 밀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야생 동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를 뭐라 그래요? 사파리. 사파리라고 그러죠, 사파리. 그래서 사파리에는 굉장히 뭐랄까, 위험한 동물, 또 무서운 동물, 맹수들, 맹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초식 동물도 있고 그러죠. 대전에도 동물원이 있잖아요. 있어요. 네, 대전 동물원에도 그런 그 맹수가 있는 그런 곳 지나갈 때는 그 특수차를 타고 가죠. 예. 예, 그리고 거기를 뭐라 그래요? 사파리라고 하지 않아요? 사파리. 그래서 우리는 버스 안에 타고 이게 그 맞아요. 버스 창살 다 뭐야, 차가하고. 저기 막아져 있어요. 애들이 안에 그 동물들이 저기 하게 막 그 창살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사파리예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또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 사파리에. 조금 그런 위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모험숲 같은 것도 길러주고, 자, 그런 사파리가 있는 곳이 서울 강북에서는 어디라고요? 이태원 베트남 거리. 이태원 예, 베트남 맞아요. 거리? 이태원의 베트남 거리예요. 예. 그래서 48번에 대한 것을 지금 또 봤습니다. 자, 43번 이야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44번은요? 하야. 하야. 시야 만두대. 예, 예. 사약, 사화, 뭐, 하여튼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었고, 예, 시화 방조제가 여기 있어요. 시화 방조제는, 이거는 앞자가 따진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일까요? 시흥시하고 대구도 안산. 예,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안산인데, 지금 안산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 이 방조제를 만들 때는 시흥시하고 그 옆에 있는 화성시예요. 화성시. 그래서 첫 자를 딴 거예요. 우리 대청댐 있죠, 대청댐. 예, 예. 대청댐은 어디예요? 어디와 어디예요? 대전하고 청주하고, 예, 맞아요. 대전하고 대전하고 청주하고. 청주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대청이에요. 그런 것처럼 시화 방지제 할 때 시화는
시흥시하고 시흥시하고 화성시하고 화산. 그래서 시화가죠. 예, 그 화산. 두 지역에 이제 그 방조 이렇게 그 쌓은 거예요. 그 뭐랄까 국토를 넓히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간척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큰 간척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막 환경 같은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하기도 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그 방조제였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시화 방조제로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해시태그도 44번이라서 약간 죽음을 많이 떠올려요. 네. 예, 여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뭘고 잘 기억나고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 보고할 보고. 여기서 보고를 먹을까요? 시화 방지들. 시화 방조제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아, 저기 뭐야, 여자를 죽여서 시신을 맞아요. 토막냈다고 그랬어요. 그 뭐랄까 한족이라고 해야 되나? 한족이 아니고 뭐지? 그 저기 중국 그런 쪽이.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 학교. 연변족. 예, 연변. 맞아요. 연변조. 연변조.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살면서, 어쨌든 뭐 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자가 그 자기 아내를 갖다가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어떻게? 토막을 내서 죽였어요. 살인을 해서, 이렇게 방조제에다가 넣었어요. 던졌어요. 해서 여기 시화 방조제에다 버렸어요. 여기 네. 굉장히 갈대밭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은폐하기가 참 좋은 곳인데 그게 어떻게 발견됐느냐? 저도 다시 이거 저기 하느라고 다시 찾아봤더니 이 그 뭐랄까 여행객이 이 시화 방지되는 이제 여행객도 많거든요. 여름에 이게 가다가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 그 몸체를 갖다 자른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렇게 토막살인해서 버렸던 사람들이 잡혔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여기 시화 방조제예요. 우리 해시태그하고 조금 관련이 좀 있어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시화 방조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방조제 때문에 우리가 아산 방조제, 뭐 사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현대의 그 정지용 회장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산 제가 그때 아산하고 사교 그쪽이 현대에서 이렇게 그 저기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가 그렇게 바다에다가 유조선을 넣어가지고 정지용 회장이 나갔어요. 바다를 막은 게 있는데 거기는 그 예산 거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찾아봤더니 안면도. 제가 이 기억을 찾아봤더니 이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가 서산만이에요. 서산만 A지구, B지구 뭐 이렇게 해서 간척지구 해서 거기다가 그 현대에서 커다란 그 유조선을 넣어가지고 그 땅을 조성을 한 거죠. 바다를 막아가지고 정말 역발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간척지에서 나오는 쌀을 이제 현대 그룹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식사로 이렇게 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서산만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사교하고 아산만 이거를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정하느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방조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5번은요? 오이도 해양단지. 예, 오이도 해양단지예요. 오이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수도권에서 안 살아갖고 조금 그런데 서울에 지하철 중에 4호선. 예, 맞아요. 4호선에 오이도. 지금은 더 예, 연장됐을 예, 텐데 4호선에 오이도. 오이도역이 있죠. 오이도역. 네. 그러니까 그 오이도역이 그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여기가 더 그런 그 관광단지로 부상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그냥 가면은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양에서 그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해양 문화가, 그러니까 해양 스포츠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레저 시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발달된 곳이에요. 여기 지금 그림에도 빨간 등대가 여기 오이 앞에 있는데 이 빨간 등대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오이도 해양단지예요. 지하철 4호선에 보면은 오이도역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때 오이도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우리 배우는 지역에 있어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345번. 345번. 네, 그럼 그 해양단지에 누가 놀러 왔어요? 4호점. 네, 4호점. 사호정에 와서 막 이것저것 놀 것도 타보고 뭐 이렇게 엉뚱한 짓도 하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오이도 해양단지예요. 지하철 4호선과 또 연결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6번이에요. 46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사육시. 네, 사육신이에요, 사육신. 자, 세조의 그 단종이 폐허되어서 단종을 같이 복귀시키려고
그 6명의 충신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죽었죠. 그분들이 이제 그런 그 충절을 지키는 그런 그 신하들이 있었죠. 사육신. 네. 그래서 우리가 46번 나오는 사육신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사육신들이 어디에 왔냐면 사육신들이 그 당시 여러 가지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깊고 한 그런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시와 공단에 와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분들은 실제 사육신들은 뭐랄까 문과 쪽에 가까울 텐데 우리가 이거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육신들이 와서 강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와 공단의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테크니컬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예, 이 사육신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을 거니까 문 쪽으로 했던 문 쪽으로 했던 아무튼 그런 것에 뛰어난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 과학기술대학에 와갖고 시와 공단에 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장소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육신들이 와서 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시험공단. 시와 공단 또 그 공단 내에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과학기술대학.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가셨던 분들이 다시 부활하셔갖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